여러분들은 영화 트루먼 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짐 캐리의 유년 시절부터 성장기까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던 영화 트루먼 쇼. 만약 그 트루먼 쇼가 실제로 현실에서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시청하시겠습니까? 1998년 1월 1일 여기 한 일본의 방송에서 신인 개그맨들을 모아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오디션은 그저 오디션이라는 명분일 뿐 제비 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비 뽑기에 당첨된 신인 개그맨 하마츠 토모아키. 그는 신인 개그맨이었기에 어떤 미션이든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안대에 눈이 가려진 채로 어딘가에 낯선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송국 PD는 그의 모든 옷을 다 벗게 하고 그의 물건 등을 압수한 후에 그에게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가 서 있는 방 안에서 라디오와 잡지의 경품으로 당첨된 물건의 총합이 100만엔,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0만원 이상이 되면 미션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연 사람이 경품으로 살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그가 갇힌 작은 방 안에는 화장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라디오, 잡지, 그리고 경품 신청을 위한 엽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나체의 모습으로 수많은 엽서를 보내며 미션을 수행하던 중 드디어 2주 만에 첫 경품으로 젤리를 받게 되고 쌀 5kg이 당첨이 됩니다. 하지만 쌀을 요리할 도구가 없었기에 그가 받았던 젤리통으로 밥을 지어 먹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사케, 과자, 딸기, 삶은 콩 등 많은 상품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쌀이 정말 먹고 싶었던 그가 쌀 음모를 계속해서 했지만 당첨된 것은 게 사료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동안 게 사료를 먹으며 버티게 됩니다. 그는 매달 6,000통 이상의 엽서를 보내며 하루하루 경품으로만 만족하며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는 이 작은 방에서도 대화를 할 사람도 없어 그가 경품으로 당첨된 물개 인형과 대화를 하기도 했으며 경품을 배송해오는 우체부와 잠시나마 대화를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방송이 인기를 얻어 17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시청할 만큼 시청률이 치솟자 제작진은 그의 방송을 24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정말 트루먼 쇼와 같아졌죠. 그의 중요 부위는 가지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조이스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24시간 동안 가려줬습니다. 결국 나스비는 스토킹 아닌 스토킹으로 사람들이 그가 지내고 있는 집 근처로 찾아오기도 했고 더 이상 당첨에 운이 떨어졌는지 경품의 당첨이 더디게 되자 제작진들은 그에게 안대를 씌워 한 번 더 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는 조금 더 값비싼 경품들이 당첨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경품 당첨 금액 달성에 속도가 붙게 되며 그는 335일 만에 감금에서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작진들은 고생한 나스비를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보내주며 그가 먹고 싶다던 한국의 불고기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놀러가서 실컷 놀게 해주는데요. 그리고는 그가 집에 가지고 갈 김치가 든 김치통까지 사들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줄 알았으나 그에게 또 한 번의 안대가 씌워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도착한 곳은 한국의 한 가정집이었는데요. 일본에서처럼 똑같이 잡지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에서 오로지
경품 응모만으로 도쿄행 비행기 티켓값 벌기가 되었는데요. 그에게 사진과 엽서가 주어졌으며 목표 금액은 도쿄행 이코노미 티켓 46,900엔, 약 51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미션은 3개월 만에 완수가 되었지만 그가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으니 달성 금액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가의 자동차가 당첨이 되면서 나스비는 바로 목표 달성을 하자 제작진은 또다시 한국에서 파리를 경유해서 도쿄로 가는 티켓 약 94만엔, 즉 한화 1000만원 정도에 달하는 목표치로 금액을 올리려 했으나 나스비가 눈치를 채는 바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나스비에게 안대를 채우고 도쿄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약 1년 3개월간 나체로 생활을 해왔어서인지 그는 옷을 입으면 불편함을 느꼈던지라 나스비는 작은 방에 갇힌 것을 확인한 후에 자연스럽게 옷을 탈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방은 나스비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약 1000여 명의 방청객이 꽉 들어차 있던 방송국 안에 있는 세트장이었고, 카운트다운이 끝난 후 사면의 벽이 내려가며 그를 축하해주는 일종의 몰래 카메라였던 것입니다. 결국 나스비는 1000여 명의 방청객 앞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성공에 대한 축하를 받고 그는 그때 미션을 성공했음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가 방송 기간 동안 작성했던 일기는 책으로 판매되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프로그램 자체가 과학적인 형식이었던 탓에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이 예능에선 이 이후로 또 다른 많은 과학적인 예능을 진행해 왔으나 사람들의 비판과 시청률 하락으로 이 예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동안 나스비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기도까지 하고 단절된 기간이 워낙 길었던지라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당시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얻어서 다른 방송에 출연도 하며 조용히 방송일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PD는 나스비에게 사과를 했고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후회하고 있지만 나스비는 자신에게 사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예능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개그맨 김한석을 유명하게 만들자는 목적으로 유리의 성이라는 예능이 제작됐던 적이 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그맨 김한석의 사생활을 낱낱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송이었는데요. 100일간 진행하려 했던 이 프로그램은 한 달이 지나면서 여러 시청자들의 수많은 비판에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곧 이 프로그램은 목표 일정보다 이르게 막을 내립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간절하게 인기를 얻고자 했던 김한석은 공황장애로 인해 많은 시간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영화 트루먼 쇼와도 같았지만 달랐던 일본 예능, 그리고 그 뒤에 나온 한국 예능. 만약 지금 시대에 방영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비판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루먼 쇼 같은 상황에 갇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은 과학적인 일본 예능이라는 조금 독특한 소재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